어제 와인을 좀 먹을 일이 있어서 와인을 좀 먹었더니만 아직까지 머리가 좀 띵합니다. 그래서 상쾌한에서 나온 숙취해소 부스터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는 느낌이 나네요. 자, 오늘 슈스타 솔직히 진짜 떨립니다. 지금 저도 떨고 있고 제작진도 떨고 있고 게스트님도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름 이성민, 직업 전직 회장님, 현직 권력자 위의 권력자. 슈가 씨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궁금해서 예약해 봤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나 지금 약간 지장주 회장님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사실 꼭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TV 보는 느낌 나요, 지금. 배우분이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봤어요. 선배님 나오시는 작품들을. 한참 그 재벌집 막내 아들 할 때 이성민 배우님 한번 꼭 진짜 보고 싶다고. 오늘 사실 이제 슈타가 술 마시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사실 안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선배님이 술을 안 드신다고. 전혀 술은 못해요. 아예 못해요? 술이 너무 약해서. 몸이 안 받는. 타고난. 그래서 커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셔서 커피. 예. 난 어떻게 여는 거죠, 이거? 이거? 선배님 텀블러가 아닌가 봐요? 내 게 아닌데? 뭐고 있나요? 어른 내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8시인데 커피 드셔도 괜찮으세요? 커피를 먹다가 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맨날 야단 맞아요. 드실 수 있구나. 선배님, 저희 혹시 방탄소년단 BTS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서 와. BTS는 처음이지. 한 며칠 전에 대구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노래를 그냥 무작위로 들으면서 왔어요. 어떤 노래가 원픽이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가 있었어. 불타오르네. 제가 대구 사람이라 가지고 본인 네, 그렇지. 제가 썼어요, 그거. 그렇지. 그 파트. 제가 이제 3월 1일 개봉하는 영화 데뷔 제작 보고회를 하는데 네. 부산 배경으로 해서 이제 네. 사투리를 쓰는데 사투리로 영화 소개를 해달라. 문득 생각이 난 거지. 불타오르네. 그래갖고 무열 씨가 대회비에 불타오르네. 왜 그렇게 했었거든. 사실 선배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대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고향이 대구고 그리고 심지어 선배님이 다니셨던 대학교 뒤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태전동. 네, 태전동. 진짜? 제가 태전동에서 살았어요. 솔직하게 말해 대구 잘할 해결할 게 없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대구의 자랑. 그래? 그래. 자랑할 게 없기에 자랑스러워질 수밖에 안 그래? 이야. 어떻게 그 동네에서 어떻게? 칠곡에 사는데 어릴 적에 그래서 이 동네에 출신 연예인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검색을 해봤을 때 선배님 이름이 다 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내가 살면서 내가 잘만 된다면 한번 뵐 수 있겠구나 싶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대구 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 대구 음식. 특별히 이게 대구식 떡볶이를 준비했거든요. 후추 향이 강한. 이거 막창인데? 네, 진짜 대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 드시나요? 그렇지. 이렇게 막 장을. 감사합니다. 야, 이 장을 비벼야지. 그렇죠. 자, 잘 먹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근데 진짜 엄청 화제였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네. 저희 아버지랑 말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59년생이신데 완전 대구 토박이거든요. 보면서 감탄을 했던 게 와, 진짜 저거는 저 대본을 쓰시는 분이 대구 사람인가? 말 좀 해도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대구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사투리잖아요.
니내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도고. 다 늙은 이 아바이가 들어가는 것보다야 그게 뭐 안 낫겠나? 작가분 남편분이신데 네. 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많은 조언을 해서 거의 애드립이 없었어요. 애비, 네. 아바이, 네, 아와이. 아바이, 네, 네. 어마이. 음아이. 그 정도만 살짝 듣고 나머지는 거의 아, 오늘 진짜. 바꿨어요. 그 최근에 계속 사투리 연기만 그럼 계속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번 영화도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그게 모국어니까 네. 작업할 때 편하긴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시잖아요. 인기가 최근에 되세요, 혹시? 나와보는 사람들이 몇 개고 그러더라고. 따발이 몇 개고? 몇 개고. 280개나 280개. 저 심지어 본방사수도 했거든요. 그 실제로 마지막 회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봤었어요. 진짜? 네, 그 TV 틀어놓고 너무 신기한데? 항상 그 출연진에 이 선배님이 딱 있으면 항상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생 때도 그랬고 선배님이 딱 나오면 공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남산의 불량들도 한 4-5번 봤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약간 역사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반대로 내가 여기 나간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들 흥분해가지고 오늘도 제작 보고 때 단연 화제는 이거였었거든. 얼마나 대단한 팀인가 네.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음식은 좀 맞으신가요? 네. 극단 생활을 대구에서 하셨던 거죠? 그렇죠. 나는 20살 때 대구를 내려가서 30대 중반까지를 대구에서 연극을 했죠. 거의 뭐 고향이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선배님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혹시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대구 동성로에 나의 20대 때 연극 포스터를 비춰서 생활을 했는데 동성로는 너무나 잘 깨고 있지. 골목. 극단이 동성로에 있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홍보를 하려면 포스터를 붙이려면 동성로를 나가야 되니까 동성로에서 많은 추억이. 저도 약간 극단 같은 느낌. 그 음악에서는 이제 그게 크루나 이런 스튜디오 같은 데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고등학교 때 했었었는데 포스터 돌린 기억이 있거든요. 공연 포스터. 그래서 저도 공연을 이제 동성로에서 하니까. 그렇지. 네. 선배님도 처음부터 이제 이 연기를 시작했을 때 탄탄대로로 이렇게 잘 풀렸던 케이스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무대에 서지 못하는 배우는 아니었었어요. 음. 처음에 극단에 들어갔을 때도 주인공이었었어. 무대 설 기회는 많았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그런지는 못했지. 특히 지역에서 연극하는 게. 그냥 레파토리였어. 이렇게 공연이 끝나면 이제 돼지고기 싹 생각하고 미안하다. 고생들 했는데 뭐 줄 건 없고 고기 많이 먹어라. 저도 대구에서 음악할 때 항상 동성로에서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공연하고 하면 너네 팀 다 해서 한 15만 원. 그럼 우리 한 7명에서 공연했으니까. 근데 막상 돈 받으러 이렇게 리더 형이 가면 딴 걸 줘요, 막. 돈 말고. 그래 맞아. 뭐 집비는 거 뭐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주거나 아니면 공연 티켓 같은 거 주던가. 그래서 너무 지긋지긋하다. 근데 내가 삶이 힘들고 뭐 가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은 크게 있지는 않았어.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약간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 가족이라는 게 오래 살려야 돼.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그 내가 결혼도 대구에서 했고 애도 대구에서 낳고 내가 서울로 대학로로 연극을 하러 올라왔었고 6년을 서울 대구로 왔다 갔다 했거든. 그 6년 사이에 여전히 이제 수입이 별로 없는 그 시기가 조금 가족들한테 많이 미안했었지.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 이야기 들었어요. 라 가지고 공감대가 되게 보면서 막 많이 되더라고요. 이 분야가 사실 잘 되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잘 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오히려 그게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저도 막 전단지도 올리고 행사하고 막 페이도 못 받고 작업실이 그 남산동에 있었거든요. 지하였는데 비가 엄청 샜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구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지역 돌면서 그 폐가구들 있죠. 주워왔었어요. 매트릭스 하나를 주워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응원했었는데.
지금 또 수많은 이제 뮤지션들과 수많은 배우분들이 잘 되기 전까지 엄청 고생하고 고민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한테는 다 지난 과거이고 어떻게 보면 추억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람이 많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나 역시 만약에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런다면은 기분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한번 그것도 대구였는데 공연장에 이제 공연을 하러 왔는데 거기 공연장 관장님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좀 가져달라 그러더라고요. 연극영화과 재학생들. 배우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되고 싶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왜 꿈을 짓밟나요? 그러더라고. 꿈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한 게임에 뛰어드는 거는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 일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는 걸 말리지 않는데 진심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자거든. 대한민국에 배우가 직업인 사람과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니? 그중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집에 월세를 해결하고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배우가 몇 명이 될 거 아니야. 그런 날들이 무한 반복이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결코 수월하지 않음을 아니까 희망적인 말을 못 하겠어. 포기하지 마. 네. 근데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되게 약간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되게.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엄청 반대를 했어요, 친척들이. 왜냐하면 사실 나도 그랬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그럼에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몰랐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 소중한 꿈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애씀이 동반되는 직업들이다. 근데 그럼에도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말리고 내 생활이 궁핍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던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반이 이렇게 바뀌면은 선생님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라 그랬어. 근데 그걸 못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근데 영화를 너무 좋아했던 거지. 영화 보는 걸. 옛날엔 단관 네. 극장에서 개봉하면 무조건 다 봤다. 영화라는 걸 엄청 그냥 사랑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도 네. 아마 내가 영화 보는 거는 그 동네에서 1등이었을 거예요. 근데 고3 때 입시 요강 이렇게를 보는데 연극영화과가 있더라고.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고? 연극영화과를 가야겠구나. 네. 그때 친구들이 이제 많이 비웃었지. 네가 무슨 연극영화과 미쳤나? 말도 못하는 게. 근데 왠지 모르게 하면 잘할 것 같았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하면은 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교무실이 떠나가도록 창피를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도장 받고 내가 그 학교 유사일에 처음이었거든. 연극영화과를 넣은 학생이. 그리고 전혀 어떤 재능도 보이지 않는 애가 네. 집에서 더 심하지. 아버지가 냉면 드시다가 찢어버렸다. 맞아. 나도 그때 이제 현실이 확 온 거지. 소위 말하면 이제 현타가 온 거지. 네. 그래 내가 무슨 그리고 재수를 시작하다 우연히 극단 단원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서울에서요? 아니면 대구? 경북 영주 대구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 작은 10만도 안 되는 동네에 극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시골에 극단이 있었다니까. 맞아요. 재밌는 건 대구에서 계시던 연출가 선생님이 영주에 와서 레슨을 한 거야. 그 양반이 날 데리고 대구를 간 거야. 그런 분이 안 계셨다면은 오늘의 연기 배우 타이틀 나는 없을 수 있었던 거지. 복귀를 해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모든 게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거야. 운명 같은. 그렇지. 아니 저도 이제 대구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럼 이제 오디션을 봐야겠다 해서 그때 방시혁 PD님이
빅히트라는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그 오디션 포스터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디션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고 거기서 데뷔해서 지금 BTS가 된 건데 그걸 안 봤다면은 안 봤으면 대구에서 그냥 계속 음악하고 막 근데 그런 운명 같은 순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대구가 고향인 사람도 배우들이 있었지만 네. 대구에서 연극을 수련하고 서울 가서 무대에 서고 어떤 길을 갔던 선배들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내가 서울 올라갈 때도 거의 1호였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두려웠었어. 첫 발걸음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건 누구한테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고 서울 오니까 제일 두려웠던 게 촌티 날까 봐. 야, 이것이 촌티 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서울 와가지고. 대통령 친구가 하는 말이 서울말 할 줄 알아요? 그래. 못하지. 맞아. 내가 평생 경상도사람한테 서울말 어떻게 해. 서울 온 지 며칠 됐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대구에서 올라왔으니까 정말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저만 사투리를 쓰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야, 사투리 한번 해줘. 이게 또 약간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되게 이 서울 생활이. 겁나지. 18살이었고 그때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루 순간에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이제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 환경이 겁났겠다. 돼버린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 막 회사가 막 망할 뻔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다 숙소 이제 오늘부터 없어. 다 나가 이렇게 누구 절대 못 그런 거. 나 다시 내려갈 수 없다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 네. 지방에 있다가 서울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올라갔잖아. 네.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네. 사투리가 돼요. 저도 대면 사투리 이게 쓰겠습니다. 대구 선후배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내가 대구에서 나름 연기로 네. 1등 하셨고. 나름 뭐 했어.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또 해보고 아니 회장님이 약간 보인다. 회장님 보인다. 해갖고 이제 서로 올라간 거야. 네. 그러면은 되게 시선이 있어. 네. 네가 뭔데? 아. 씨, 뭐 대구서나 이렇지 뭘. 좀 그냥 부러움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두려웠던 거지. 음. 그래서 야 이거 올라가서 최소한 3년은 버티다 와야 돼. 석 달 만에 내려오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완전 부끄러운 거지. 그렇죠. 약간 가오도 안 살고. 그치? 그죠? 그거 봐라, 네가 인마 씨. 그럴 줄 알았다니, 임마. 이렇게. 그래갖고 와이프한테도 3년만 내 버티다 오겠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줬다는 게 난 너무 감동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한테 내가 꼼짝 못하고. 약간 좀 무서우신 스타일. 아유, 우리 집사람 전혀 무섭지 않아. 눈물이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해주지? 네, 그거에 이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난 너무너무 이해하지. 이렇게 지역에서 올라와서 대구에서 음악하다가 같은 시기에 음악하던 친구들이 맞아요. 그렇게 봤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게 맞죠. 그게 중간에 내려가면은 네. 몇 달 있다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뭐 진짜 저도 죽어도 데뷔라는 걸 해보고 진짜 내려가더라도 해보고 TV 한번 나가고 그래도 제가 3년 4년 동안 서울에서 저렇게 버텨가지고 그래도 데뷔는 했네 정도는 너무 듣고 싶었던 거죠.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그럼에도 세상을 모르는 게 더 약이었을까 불이 꺼진 방안가는 전혀 다른 야경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린 말 점점 어른이 되나봐 원래는 취직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스튜디오에. 그때 당시로 뭐 버스비하고 밥값 이렇게 딱 그 정도 금액이 있었는데 1,000원짜리 국수를 먹으면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저희 작업실 앞에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그때 한 그릇 1,500원이었거든요. 그거 먹으면 걸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집까지. 동성로에서 칠곡까지인 거예요. 아, 3시간. 그거는 3시간을 걸어가서. 빡센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서울 왔는데 밥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당시로 여기 가로수길 앞에 순댓국집이 한 그릇에 6,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생각보다 저렴한데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 대구에서 제가 아시겠지만 동성로에서 이게 대구역 쪽으로 좀 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공원 앞이었는데 대구역 그러면은 네. 저기네 경상 감룡공원. 감룡공원 옆에 그 네. 낡은 네. 옛날 상가 건물이 있어. 맞아요. 뭉태기 팔고 한데. 그 건물이 네. 내가 88년도에 대구를 내려갔어요. 그때 거기서 뭘 했냐면 아줌마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연탄불에다가 전을 구워주셨어요. 그 전이 한 장에 뭐 500원인가 얼마 있었어요. 그때도 포스터 없을 때 가면은
앉아가서 김치전 하나 꼭 먹고 갔던데 거기네. 거기 맞아요. 거기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앉아있는데 교복 입고 가니까 되게 나를 신기하게 보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면을 달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네. 88년도에 이성민이 가서 부침개를 사 먹었고 자기는 2000년도 초반에 네. 교복을 입고 국수 사 먹었네. 같은 데일 거래. 네. 묘하네. 묘하네. 근데 진짜 다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휴식이 필요하거나 쉬어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는 안 하세요? 이미 중독된 것 같아. 아 나는 연극할 때도 쉰 적이 없었어.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휴가를 주면 그때 곡 작업해요 그냥. 뭐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연극 하나 끝났으니 좀 네. 쉬고 싶다. 좀 털어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뭘 털어내? 왜 쉬어? 뭘 털어내? 왜 쉬어? 아, 그치? 이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뭘 털어내? 털어낼 게 있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이성민으로 산 시간보다 내가 어떤 캐릭터로 산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인생에. 어떤 캐릭터를 등에 업고 사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한 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컨디션 조절에 더 유리하고 오히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떨어진 거는 일이 없거나 쉴 때 그렇죠. 아우 왜냐면- 저도 그래요. 영양제도 안 먹고 쉴 때는 안 먹거든. 맞아요. 뭐 오히려 일할 때가 내 컨디션 조절하기가 또 수월을 한 것 같아. 몇 주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네. 여권이 만료됐다고. 음. 갱신하라고. 음. 여권을 꺼내봤어. 2개인가 3개 찍혔더라고. 그중에서 여행 간 건 한 번이야. 가족여행 한 번. 촬영 한 번, 영화 공작으로 깐 갈 때 한 번. 아. 도장이 3개밖에 안 찍혀 있는 거야. 새거지 완전히. 문득 내가 좀 불쌍하더라고. 아이 너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일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음악 만드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잘. 천상. 네. 천상. 너무 재밌잖아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일이 없으면 사람이 되게 다운이 돼요, 엄청. 그러니까 일이 계속 하고 싶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됐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어떤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자고 했는데 이 지점인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야 버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든 버티다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누군가처럼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맞아. 그걸 알면 참 힘이 될 텐데. 대구는 직장 생활하면서 연극하는 사람도 많아. 부잡 뛰는 사람들도. 그러면 연습을 거의 저녁에만 한다고. 음. 한 뭐 5시, 6시 퇴근 시간 지나서.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보통? 그러니까 연습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연습하고 극단에서 뭘 하면은 그 시간은 배고프거나 외롭거나 이거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시간이 즐겁다면 누가 버텨라 하지 않아도 즐길 거고. 알아서 버티고. 나는 술은 못하지만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느낌 같아.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그런 지경까지 가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데요.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20살 때부터 이거밖에 안 했어. 아빠는 아빠가 인생이 좀 불쌍해. 아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거밖에 할 줄 몰라. 네가 일찍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어갖고 그것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가는 걸 원치 않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돌이켜보면은 좀 불쌍하더라고. 자기도 그래 될지도 있어. 그쵸. 저도 뭐 여행 같은 거 잘 안 가고 뭐 잘 몰라가지고.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조금 즐겼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도 정말 많이 나가고 막 공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시상식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됐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했었었지. 그 정도 이런 역량이었었지 생각이 하는데 그때 당시로 그런 것도 좀 즐겼다면 이제는 조금 그리운 거죠. 이제 그때 당시가. 근데 뭐 이제부터 또 즐기면 되니까 뭐. 선배님 인생은 연기라는 그 행위 자체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 여태까지 맡으셨던 캐릭터들 중에 이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든다 하는 캐릭터 혹시 있나요? 이거 너무 실례인가? 뭔가 이게 뭐 제작하는 분들이나 감독님들이 보면 10손가락 깨물어. 네 아무 손가락 없다고.
자기가 만든 곡 중에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고 있죠. 저는 투모로우라는 노래가 아마 거의 다 몰라요. 이게 수록곡에 있었던 거고 이제 팬분들 많은데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만든 비트랑 이런 것들 연습생 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나갔는데 그걸 멜로디랑 가사를 맹장이 터져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썼거든요. 좀 희망차요 그 노래 자체가. 흐르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너는 나를 넌지 그래 널 절대로 잊지 마 지금 네가 어디서 있든 잠시 쉬어간 것일 뿐 포기하지 마 알잖아 너무 멀어지지 마 tomorrow 그 곡을 저는 엄청 애정하죠. 이 곡이 가장 좋아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생각나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도 미련이 남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한 번 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더 이상 안 보거든. 다 찍고 나면요? 네, 한 번 보면은 더 이상 잘 안 봐요. 왜냐면은 볼 때마다 저때 내가 얼마나 후달렸는지, 아 맞아. 저때 저 연기할 때 내가 얼마나 호흡이 딸려가지고 낑낑거렸는지가 다 기억이 나니까 뭐 저도 막 못 들어요. 음악 내고 나서. 3, 4년 전일 거예요 아마. 기억이라는 작품. 아까 여기 작가분도 재밌게 보셨다는데 그 작품은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하면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글인데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움이 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 선배님 같이 이런 대배우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다 배우들. 저는 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 역할을 보면서 되게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고 싶은 그런 캐릭터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작품이 내 필모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일단 오늘 공개가 됐어요. 대회비. 3월 1일에 개봉하는 대회비. 저 예고편만 봐도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배우분들 라인업도 너무 좋고. 어떤 영화인가요? 홍보 타임입니다. 홍보 타임. 장르는 범죄 드라마물이에요. 범죄 드라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는데 납작만두를 먹네. 색다른 그림일 것 같아요. 연출은 악인전, 영화 악인전을 연출했던 이원태 감독님. 주인공은 조진웅 배우가 주인공이고 저랑 김무열 씨가 출연해요. 10년 넘게 국회의원 후보만 했던 캐릭터가 조진웅 씨가 맡은 캐릭터고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는 지망생이죠.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그 친구가 어떤 문건을 하나 가지면서 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욕망이 발현되고 그 욕망에 휩쓸려서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제 캐릭터도 숨은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배비 같은 인물. 조진웅 씨랑 대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합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쌓여가는 인물들도 누가 센지는 손에 뭘로 쥐고 있는가 볼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3월 1일 영화 대회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 시간 맞으면 꼭 보러 가겠습니다. 내가 꼭 초청하겠습니다. 걸렸어. 만약에 선배님이 타임머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정말 가보고 싶은 날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언제로 가시고 싶으세요? 나는 많이 물어요. 네 인생의 골든타임이 언제냐 맨날 물었어. 나는 껄낌없이 20대라 그래. 내 인생에 가장 치열했었고 가장 가난했었고 가장 처절했던 시기 20대.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까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했지만 나는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면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좀 더 그걸 즐기고 싶어. 그 20대에는 젊음이라는 권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젊다는 것의 어떤 그 가능성, 젊다는 것의 행복이 뭔지를 좀 알겠어요. 그래서 20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간다면은 그냥 시골에서 논밭을 뛰어다니던 그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가장 행복했던 시기고 경쟁을 하지 않았던 시기고. 그렇죠. 경쟁이 필요 없던 시대로.
자, 그리고 이번 슈치타에 항상 마지막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선배님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 배우 이성민으로서의 꿈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음. 뭐 더할 나위 없이 다 이루어졌었고 네. 감사하고 인간 이성민으로서의 나의 꿈은 우리 가족이 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나의 3세를 저희 아버지 맨날 그 이야기 하는데 맨날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간 이성민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해피한 결말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요.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껴낼 순간들이 있다면 멈췄어 오늘 대화 어땠나요? 사실 저는 걱정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예능이란 거를 이렇게 홍보 때문에 나간 적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괜히 뭐 웃겨야 될 것 같고. 이건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프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오늘도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하나도 나는 포장하지 않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나도 긴장을 했어. 그 진짜 웃긴 게 여기 있는 모두가 긴장했었어요. 작가님들부터 감독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너무 BTS 팬분들은 어떻게 했지만 너무 평범한 청년인 것 같고 유일하게 대구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칠곡이라는 게 연결고리 하나로. 동양의 친구라서 네. 더 편했던 거고 좋은 음식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요. 네, 저도 워낙 이제 포스가 있으시다 보니까 전혀 없어 전혀. 굉장히 약간 좀 그냥 연기일 뿐.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약간 뭐랄까 동네 큰형님 같은 느낌. 네, 나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편했어요 대화는. 네, 그게 좋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아 참고로 BTS 노래는 볼륨을 크게 들어야 돼요. 오 좋더라고. 아유 사운드 많이 신경 쓰죠. 이 볼륨을 크게 들으니까 그 뭐지 그 쿵쿵 울리는 그 베이스. 와 그게 박세리 유로 셀카를 춤추 이러면은 공항에서 프리패스를